안녕하세요. 분당 시그니처 이민노과 가정학과 대표원장 한나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요 수도권은 폭설도 많이 내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걸어서 출근을 했을 정도로 눈에 관련돼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워지고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정작 독감이 무엇인지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독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앉았습니다. 독감은 A형 독감, B형 독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A형 독감이랑 B형 독감은 뭐가 다를까요? A형 독감과 B형 독감을 이해하려면 조금 지루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A형 독감, B형 독감은 둘 다 RNA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이루어지는데 RNA 바이러스라는 것이 DNA 바이러스라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정적이라 돌연변이도 잘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A형 독감이 변이를 유독 더 잘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류 독감이나 돼지 인플루엔자 이런 거 유행할 때 들어보면 H1N1, H3N2 이런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었는데요. A형 독감이 바로 이 두 가지 숫자 그리고 두 가지 알파벳을 가지고 조합이 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A형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의 친척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유행할 것 같은 두 가지를 4가 예방접종 중에 2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B형 독감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타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다 보니까 A형 독감과 B형 독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A형 독감은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유행하는 특징이 있고요. B형 독감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월부터 5월 봄철에 유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A형 독감이 B형 독감에 비해 증상이 훨씬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형 독감은 A형에 비해서 유전자 변이를 많이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파되는 속도도 느리고 변이도 적어서 A형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독감인 편에 속하고 있지만 B형 독감 또한 어린아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한테서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독감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독감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감기 증상이 있고 고열, 그리고 심한 오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고열과 함께 시작된 감기 증상이 독감을 알려주는 신호인데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매해 유행하는 그 독감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는 그렇게 심한 고열이 없고 감기 증상만으로도 독감에 걸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감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 A형 독감이든 B형 독감이든 그냥 좀 심한 감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독감은 흔하게는 폐렴, 그리고 심근염 같은 심혈관계 질환부터 뇌염이나 길랭바레와 같은 신경계의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요. 독감에 걸린 사람들 중에 9.7%에서 많게는 18.7%까지는 입원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중에서 중환자실 입원율은 0.2에서 0.9%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감기와는 명백히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데요. 독감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합병증을 줄이고 독감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항바이러스의 사용 기한은 보통은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감을 치료하는 약물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의료진을 찾아주셔서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독감에 걸렸을 때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단점이 있더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의 임상 증상과 감염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증상의 경중을 따져서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고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에 있어서도 그 자리에서 설명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고 그리고 독감이 의심되는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독감인지 아닌지 진단받으시고 독감일 경우에는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